내가 생각하기에 충성심은 결국 보상받는다고 믿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 사무실에서 상사가 나를 불러 세우고 지은 씨, 새 직원을 교육해 주세요. 당신의 후임자예요 라고 말했을 때 내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 회사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다. 나, 김지은은 10년 전 아버지의 유산으로 이 중소 IT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익명으로 운영하며 평범한 직원으로 위장해왔다. 왜냐하면 진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 권력에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성을. 상사, 박민준 부장은 나를 늘 무시했다. 지은 씨, 당신은 왜 항상 이렇게 느려? 여자라서 그런가? 라고 비아냥거렸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고 내 의견을 무시하며 남자 직원들만 승진시켰다.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그날 후임자라는 젊은 남자를 데려오고 나를 교육자로 세운 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이었다. 나는 그 새 직원, 이준호를 교육하며 내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었다. 데이터 분석부터 클라이언트 관리까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그를 가르쳤다. 준호 씨,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에요 라고 말하며 웃었다. 속으로는 피가 끓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물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나는 결심했다. 직원으로서 일하며 회사의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하지만 5년째 박 부장의 횡포는 점점 심해졌다. 그는 내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공적으로 삼았고 나를 과로시키며 당신 같은 사람은 쉽게 대체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그 말들이 쌓여 내 마음에 상처가 새겨졌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다. 참아야 해, 지은아. 회사를 위해. 하지만 후임자 교육은 그 한계를 넘어섰다. 나는 회사 서버에 접속해 박 부장의 이메일을 확인했다. 익명 주인으로서의 특권.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지은을 해고하고 준호로 대체. 그녀는 더 이상 필요 없음.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10년의 충성, 희생이 이렇게 끝난다니. 하지만 울음이 그치자 분노가 솟아올랐다. 나는 주인이었다.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였다.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하며 미소 지었다. 준호 씨, 오늘은 더 깊이 배워보죠.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박 부장을 무너뜨릴 계획을. 교육은 계속되었다. 준호는 열심이었다. 지은 누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뒤엔 박 부장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나를 불러 교육자라고 했지? 곧 내 자리 비울 테니까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말 못하는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강해져라, 지은아. 세상은 약자를 짓밟아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강해지지 못했다. 대신 참았다. 회사의 일상은 지옥 같았다. 박 부장은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내 제안을 무시하고 자신의 것으로 발표했다. 이 아이디어, 제가 생각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을 때 나는 속으로 비명 지었다. 동료들은 알지 못했다. 나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지만 도와주진 않았다. 지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그게 다였다. 밤에 집에서 나는 회사 문서를 검토했다.
주인으로서 박 부장의 비리가 드러났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사생활에 썼다. 증거가 쌓였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후임자 교육 중 준호가 물었다. 누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상사가 누나를 대하는 걸 봤어요.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웃었다. 인생이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걸 알면서도 가르친다는 게 고통스러웠다. 그날 저녁 박 부장이 회식을 제안했다. 지은, 너도 와. 마지막 추억 만들자. 마지막.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해고가 임박했다. 회식 자리에서 그는 취해 나를 끌어안으려 했다. 지은아, 너 예쁘네. 왜 남자 없어? 나는 밀쳐냈다. 부장님, 그만하세요. 그는 웃었다. 뭐, 곧 떠날 사람인데? 집에 돌아와. 나는 무너졌다. 왜 나는 항상 희생자인가?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다. 회사를 지켜라. 하지만 내 자신도 지켜. 나는 결심했다. 복수를. 다음 날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오늘은 회사 시스템 전체를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은밀히 박 부장의 비리를 드러낼 준비를 했다. 시간이 흘렀다. 교육은 거의 끝났다. 박 부장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지은, 잘했어. 이제 내 역할 끝났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나는 주인이었다. 회사 이사회에 익명으로 보고서를 보냈다. 박 부장의 횡령 증거.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더 큰 충격을 주기 위해 집안은 고요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혼자였다. 밤마다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들어와 평직원으로 시작했다. 박 부장은 그때부터 나를 괴롭혔다. 여자가 IT에서 뭐해? 그의 성차별적 발언이 쌓였다. 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지만 공은 항상 그에게 갔다. 동료 여직원들도 피해자였다. 한 명은 그 때문에 그만뒀다. 나는 참았다. 왜? 회사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한계였다. 준호가 나에게 다가왔다. 누나, 상사가 누나를 해고하려 한대요. 미안해요. 그의 눈에 죄책감이 보였다. 나는 말했다. 괜찮아. 인생이야.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이 갈라졌다. 왜 나는 항상 용서하는가? 그날 회사에서 큰 미팅이 있었다. 박 부장이 내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모두가 칭찬했다. 나는 앉아서 지켜봤다. 속으로 이게 내 마지막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저녁, 나는 변호사와 통화했다. 주인으로서. 박민준을 조사하세요. 증거가 완벽했다. 횡령, 성희롱. 하지만 복수는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내 방식으로.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하며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마음속 풍폭이 일었다. 변화가 시작됐다. 박 부장이 이상한 눈으로 나를 봤다. 지은, 너 요즘 이상해. 나는 웃었다. 왜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회사 내부망에 익명 게시물을 올렸다. 부장의 비리, 누가 아나?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박 부장은 불안해 보였다. 누구야? 이 짓 한 놈.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나를 불러 세우고 너지? 내가 한 짓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교육 마지막 날 준호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누나, 고마워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나는 끊었다. 맞아. 세상이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진짜 주인은 나야. 그날 저녁 박 부장이 나를 불러 해고 통보를 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수고했어. 그의 미소가 역겨웠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네라고 대답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회사에 가지 않았다. 대신 주인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했다. 익명으로. 화상 미팅에서 나는 목소리를 변조해 말했다. 박민준 부장을 해고하세요. 증거를 보냈어요. 이사회가 동요했다. 누구세요? 주인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김지은이라는 걸? 박 부장의 반응을 상상했다. 그는 충격받을 거야. 그의 삶이 무너질 거야.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10년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사회 미팅 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박 부장이 호출됐다. 그는 지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라고 소리쳤다. 증거가 제시됐다. 횡령 내역, 성희롱 증언. 동료 여직원들이 용기를 내 증언했다. 부장이 저희를 괴롭혔어요. 박 부장은 창백해졌다. 이건 음모야. 지은 그년이 한 짓이야. 나는 집에서 지켜봤다. 회사 CCTV에 접속해. 그의 절망적인 얼굴이 보였다.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사회는 냉정했다. 해고입니다. 그는 끌려나갔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뿌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복수가 끝났지만 내 상처는 남아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 복귀했다. 지은 씨. 왜 왔어? 동료들이 놀랐다. 나는 말했다. 새로운 역할로 왔어요. 곧 공지가 내려왔다. 새로운 CEO, 김지은 모두가 충격받았다. 준호가 다가와 누나. 주인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알았네. 박 부장은 연락했다. 지은아, 미안해.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그는 가족을 잃을 뻔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삶이 무너졌다. 나는 그걸 보며 복수가 달콤하지만 쓰디썼다는 걸 느꼈다. 회사에서 나는 변화를 시작했다. 공정한 승진, 성평등 정책. 하지만 밤에 혼자서 물었다. 이게 행복인가? 회사가 안정되자 나는 과거를 돌아봤다. 박 부장의 횡포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나. 나는 연애도 포기했다. 누가 나 같은 여자를, 그의 말이 내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이제 CEO로서 나는 강해졌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준호가 사표를 냈다. 누나, 미안해요. 제가 누나 자리를 나는 말했다. 괜찮아. 가봐. 그는 떠났다. 회사에 평화가 왔다. 하지만 박 부장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재취업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시달렸다. 친구가 말했다. 그가 후회해. 내게 사과하고 싶대.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초췌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주인일 줄이야. 눈물이 흘렀다.
나는 말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했어? 그는 권력이 취했어. 미안, 그의 고백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용서할까? 아니, 나는 일어났다. 이제 끝이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울었다. 복수가 끝났지만 내 삶은 여전했다. 이제 진짜 나로 살아야 한다. 시간이 흘렀다. 회사는 성장했다. 나는 CEO로서 인정받았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박 부장의 얼굴, 내 해고 순간. 왜 참았지? 자책했다. 친구가 말했다. 넌 강했어.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자유는 외로웠다. 박 부장의 소식이 다시 왔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 그의 아내가 연락했다. 제발 용서해줘. 그가 죽을지도 몰라. 나는 고민했다. 가봐야 하나. 결국 병원에 갔다. 그는 누워서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와줘서.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말했다. 그래, 망쳤어. 하지만 난 살아남았어.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떠나며 가벼워졌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한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나는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했다. 모두의 의견을 듣겠어요. 동료들이 변화를 느꼈다. CEO님, 감사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엔 공허가 남아 있었다. 왜 복수가 만족스럽지 않은가? 박 부장이 퇴원했다. 그는 변했다. 소문에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삶에 집중했다. 데이트를 시작했다. 지은 씨, 강하시네요. 상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경험 덕분이야. 하지만 밤에 물었다. 이게 진짜 행복인가?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다. 1년 후, 회사는 상장 준비 중이었다. 나는 성공했다. 하지만 박 부장의 편지가 왔다. 지은아, 내 덕분에 깨달았어. 미안하고 고마워. 그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용서할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삶은 계속됐다. 나는 강해졌다.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보며 물었다. 넌 행복해? 모든 게 끝났다. 회사는 번창하고 나는 자유로웠다. 박 부장은 자신의 삶을 재건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질문이 남았다. 복수는 정말 가치 있었나? 아니면 그냥 참는 게 나았을까? 그날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인생은 선택이야.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영원히 짊어져야 해. 그 말에 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 자신이었다.